거의 1억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23살에 2억, 1억. 네. 아, 이대로는 못 살겠다, 더 이상은. 그래서 삶을 포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아직 23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없어지면은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나. 매일 8시에 일어나서 새벽 4, 5시까지 일을 했어요. 오늘 주제는 바로 쇼핑몰 창업편입니다. 자, 그럼 구두 쇼핑몰 창업하고 처음에 좀 어땠는데요? 일단 처음에 제가 이제 제 거를 가졌다라는 마음에 들떠가지고 사무실도 구했어요. 작은 사무실. 23살에 사무실. 네, 제가 이제 집에서 나가서 하고 싶어가지고 네. 작은 사무실도 구하고 이제 뭐 배송 알바 이런 것도 미리 다 구해놨어요. 웹 디자이너도 구하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저는 포토샵 할 줄 모르니까 있어야겠다, 포토샵을 할 사람이.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딱 시작을 했는데 뭐지? 포토샵을 모르니까 내가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이트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상식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주변에서는 뭐 광고를 넣으면 돈이 된다, 그래가지고 광고를 그냥 뭣도 모르고 막 전화가 와요. 처음에는 쇼핑몰 하면은 처음 광고 대행사 어딘데요, 이거 광고 하자. 그러면 매출이 몇 배다, 막 방문자가 엄청 많이 온다, 키워드가 좋다, 그래가지고 믿고 해요. 그러면은 광고비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해가지고 광고비만 엄청 많이 나갔었거든요. 다 믿었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직원들 월급도 계속 나가고 일을 할 게가 없는데, 그리고 내가 일을 시킬 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포샵을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냥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이 사람이 예쁜 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지. 네, 그냥 그러면 제가 그게 예쁜지도 몰라요. 왜냐면 나 쇼핑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무슨 디자인인지. 그래가지고 처음에 엄청 힘들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뭐 좀 잘 안 되면 이게 어쨌든 고정비가 나갈 텐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고정비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제가 그때 학교를 재밌게 다녔었거든요.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 제가 중고나라에서 팔 때는 엄청 고생해서 일을 했었어요. 아예 그냥 놀지도 않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너무 놀고 싶어진 거예요. 20살 초반을 다 버렸으니까. 아, 놀고 싶죠. 네, 엄청 놀고 싶어가지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사업에는 엄청 소홀하게 되면서 마침 이때부터 또 막 광고비 많이 쓰고 고정비 많이 나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걸 보니까 마이너스가 돼 있는 거예요. 빚이. 카드론 모든 카드 다 받았었고 뭐 은행 대출도 받았었고. 그 당시 빚이 얼마였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 주변 지인들한테 빌린 것까지 해가지고 한 거의 1억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야, 23살에 2억, 1억. 네, 엄청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갚아야지? 엄청 큰 돈이잖아요. 1억, 엄청 1억. 큰 돈이죠. 네, 그것도 7년 전인데. 7년 전에 1억. 그때 뭐 그래서 뭐 어떻게 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카드론 그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전화가 와요. 그럼 그때 후스콜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화가 오면은 창에 띄워주거든요. 이게 어디서 전화 온 거다? 그럼 뭐 롯데카드 채권 추심팀 이렇게 찍혀요. 그걸 계속 해요, 그 사람들이. 집요하게. 안 받으면. 그래서 그거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엄청 시달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살아날 구멍을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그 엄청나게 그 무거운 빚, 그리고 제가 이때 당시에도 가장 역할을 거의 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왜냐면 집에 돈이 없었으니까 부모님도 다 빚이 많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어깨가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좀 안 좋은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대로는 못 살겠다, 더 이상은. 그래서 삶을 포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뭐 어떤 것까지 고민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찾아봤어요.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차에서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을 피웠다. 그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10,000원짜리를 꼬깃꼬깃한 거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집 밖으로. 그래서 번개탄을 사려고 나가면서 보니까는 제 눈에서 막 엄청 큰 구슬 같은 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아직 23살밖에 안 됐는데 내가 없어지면은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나. 그죠. 가족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가만히 서가지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울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나 아직
젊은데. 그러면서 내 실패 이유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팔 때는 핸드폰 번호를 바꿨어요. 친구들 만나기가 싫어가지고 일만 하고 싶어서. 그러고 일만 하고 매일매일 그거 어떤 거 팔까를 고민했었는데 지금 이 새로운 쇼핑몰을 하면서는 완전 나태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놀고 싶고 맨날 친구들 만나고 싶고 그러면서 일은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녔던 거죠. 네. 그래서 아, 그때와 다른 게 내가 지금 엄청 나태해졌구나를 느낀 거예요. 그럼 그때 내가 했었는데 또 못할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다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뭐 카드론 이런 것들을 정리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있어요. 네. 거기 가시면은 뭐 개인 회생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도가. 그걸 해가지고 뭐 10년 할부로 이걸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카드사에서 저한테 전화도 안 오고 더 이상 전화가 안 오네. 찾아오지도 않아요. 거기서 빚을 대신 가져가고 제가 거기서 이제 10년 할부로 갚는 거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걸 다 막았어요, 처음에. 엄청 많이 알아봐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압박에서 조금 해방됐지만 그래도 빚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냥 죽어라 일을 했어요. 매일 8시에 일어나서 새벽 4, 5시까지 일을 했어요. 일만.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이때 저희 집에 사무실 다 빼고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같이 일을 하고 죽어라 그냥 해보자 해가지고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살아나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2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그 중고나라에서 판 돈을 가지고 자금을 말해 쇼핑몰 창업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 당시 어쨌든 대표란 직함이었을 거고, 근데 사무실도 만들고 직원도 뽑고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취한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나태해졌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거 과정을 다 덜어내고 집에서 이제 압축해서 다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럼 그 이후에 매출을 늘린 계기는요? 하루에 거의 10몇 시간씩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8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새벽 3, 4시까지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잘 됐냐면은 한 상품이 빵 터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 사진을 그냥 막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사람들 반응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거 더 띄우자. 그래갖고 광고 더 넣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막 이렇게 커진 거죠, 매출이. 그러면서 아, 이거다. 그때 느꼈어요. 아, 쇼핑몰의 성장은 킬링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갖고 이 킬링 아이템을 만드는 것에 그 다음부터 계속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신발 사이즈가 원래 55 정도인데 255. 네. 근데 65까지 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발볼이 넓어요. 그래서 신발 살 때마다 이 발볼 때문에 한두 사이즈씩 크게 사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 불편하잖아요. 내가 뭔 사이즈 사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나만 느끼는 불편함은 아닐 텐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쇼핑몰에도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걸 발볼 늘림 서비스를 그때 당시에 시행을 하면서 그걸 광고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16년도쯤에. 그랬더니 반응이 미쳐버린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볼 늘림 서비스를 해주니까 저 같은 불편함을 겪던 사람들이 이게 해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매출이 10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다음 연도가. 2015년에 보니까 매출액이 2억이었는데 2016년에 20억, 딱 10배 됐네요. 네. 요거 하나로. 네. 야, 그럼 또 매출을 늘린 또 다른 방법 뭐 있다면? 저는 생각했던 게 네. 딱 2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가 남다른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가 킬링 아이템. 이 2가지만 있으면은 사실 모든 아이템을 파는 데 있어서 다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남다른 생각은 어떤 거예요? 남다른 생각이라고 하면 저는 네.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희소하게 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떻게 보면 관종일 수도 있는데 저 어릴 때부터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제가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집에 잘 사는 게 아니고 중산층만 되더라도 학교에 뭐 재밌는 거 가져오고 멋있는 거 가져오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주목받고 싶다. 근데 어떻게 주목을 받아야 될까 했을 때 신기한 걸 가져가면 주목을 받더라고요. 뭐냐면은 뭐 초등학교 때 예를 들어 보면 사마귀를 학교에 가져가 가지고 그래도 있었어. 네, 있어요. 꼭 있어요. 우리 때도 있었어. 그게 저거든요. 이제 친구들이랑 점심시간에 채집을 해가지고 메뚜기 밥 주고 뭐 그런 것들
하니까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돈도 안 드는데 친구들이 저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신기한 거를 가져가면 친구들이 좋아하는구나. 중학교 때는 뭐 마술도 했었고 그런 걸로 저비용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효율이 높은 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희소하게 살자라는 게 제 머릿속에 박혔거든요. 그런 것처럼 좀 남다른 생각, 또 중고 나라에서도 새 상품을 판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다른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평소에는 하지 않는 생각들이에요. 보통 틀에 박힌 사고를 하면. 그러고 쇼핑몰에서 이제 발볼 늘림 서비스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별로 없었던 거니까. 네, 평소에 안 할 생각이거든요. 또 다른 걸로 했던 거는 또 뭐가 있어요? 또 저희가 갑자기 성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18년도쯤에는 이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서 동영상 광고가 엄청 많았었어요. 맞아, 핫한 적이 있었어요. 네, 막 뭐 어떤 베개를 놓고 거기다가 막 계란을 놓고 차로 깔고 지나가고 막 뭐 마약 베개부터 시작해서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재밌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때 봤어요. 패션 쇼핑몰들이 이걸 하나. 근데 패션 쇼핑몰들은 이런 동영상 광고를 진짜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발이야말로 동영상으로 소비자들의 갈증을,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다. 왜요? 왜냐면은 신발 살 때 고민하는 대부분이 이게 내 사이즈야 맞을까? 그렇죠. 그리고 불편하지 않을까거든요. 그럼 이 불편하지 않을까를 해결을 해주면은 이제 구매 전환율이 엄청 뛸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영상처럼 이 신발이 편해요라는 걸 강조를 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거죠. 소비자들이 봤을 때. 그러면서 이제 구매가 엄청 많이 일어나는 또 한 번의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표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영상 광고를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했다고. 네네네. 이게 사실 우리가 사람이 내가 모르는 영역을 도전하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되게 어렵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뭐 돈을 벌 수 있고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카메라에 대한 부담감, 네, 맞아요. 편집에 대한 부담감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밑에 가장 공통점은 저는 그냥 새로운 영역에 대한 부담감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 영상 편집을 본인이 직접 촬영하고 편집까지?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해야겠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제 동영상 편집할 수 있는 분을 다 알아봤어요. 겨우 알아봐가지고 한 분을 모셨어요. 과외를 해달라. 그래서 며칠을 배웠어요. 그래갖고 그걸 또 다 찍어놓고 복습을 계속 하면서 진짜 한 일주일은 밤새서 영상 만드는 법을 익혔던 것 같아요. 아니, 그분한테 그냥 차라리 바로 맡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저는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내가 만들어야 한번 배워야 된다. 저는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제가 먼저 하고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사실 할 수 있어야 네, 시킬 맞아요.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피드백도 좀 가능한 거죠. 옛날 같이 막 시켜놓고 진짜 못 해버리면은 뭔지 모르니까. 이거 별로 안 이쁜 것 같은데 좀 더 이쁘게 해봐. 아니, 그러면 이제 망하니까. 그럼 디자인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어쨌든 지금 그렇게 성장을 해서 2019년에 매출액이 77억이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시절도 있었고 뭔가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이만큼 컸는데 자 2020년에는 좀 어땠어요? 지금 사실 작년에가 코로나 때문에 네. 패션 시장도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패션 시장은 거의 그냥 망했다고 봐야 할 해였죠. 네. 왜냐면 뭐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일이 줄어들었고 통계적으로 봐도 패션은 엄청 많이 줄었어요.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 신발이 제일 많이 줄었어요. 나가질 않으니까 안 신으니까. 신발은 나갈 때만 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엄청 크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네. 거의 반토막 정도 난 것 같아요. 반토막. 네네. 심지어 2019년에 그 회사 확장을 위해서 서울로 왔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20년도는 진짜 한번 불살라보자. 네, 모든 것을 투자해보자 해가지고 딱 2019년 말에 서울 압구정으로 딱 왔어요. 압구정. 네. 그것도. 네, 패션의 1번지라고 해서 왔는데 네. 봄이 돼가지고 엄청 많은 상품들을 기획을 해놨거든요. 근데 2월달 말에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사스나 뭐 메르스 이런 거랑 비슷하겠지 생각을 했어요. 얼마 안 가겠지. 근데 이게 지금까지 왔잖아요, 벌써.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이렇게 왔을지.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안 끝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래서 계속 고정비가 크니까 계속 나가고,
엄청나게 힘든 1년을 보냈었어요. 그럼 지금 그걸 좀 어떻게 돌파하려고? 지금이야 이제 이건 안 끝난다라는 마인드가 생겨서 작년 말부터 그럼 지금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봤을 때 지금 신발을 아무리 올려도 안 사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해보자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원래 강연을 많이 하거든요. 뭐 대학교 같은 데 가거나 뭐 사기업 같은 데도 가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나를 한번 좀 드러내볼까? 그럼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파는 게 안 팔리니까 나라도 한번 팔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 채널도 나오게 된 거고. 그래서 평소에 이제 저한테 강의 요청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니즈가 있으니까 내 걸 살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그거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강의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작년에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내 제품들이 안 팔리니까 네. 이제 어쨌든 뭐라도 팔아야지 이 가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지금 이제 또 다른 걸 팔면서 어떻게 네. 보면 그 시기를 버티면서 다시 쇼핑몰 매출을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겠네요. 네, 이제 반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사실 근데 이 코로나 시기에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그 피해를 좀 덜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 조언이라든가 뭔가 응원의 말을 드리는 건 저는 조심스럽고 오히려 대표님은 그 피해를 좀 직격탄을 받으신 분이니까 좀 그분들한테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저도 감히 그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는 일단 버티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처음에 3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한번 망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봐도 그냥 제가 버티면 이게 계속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이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순간 멈추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실패라는 것은 그 순간 멈춘 나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걸 계속 끝까지 가면은 결국에는 실패라는 건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멈출 뻔한 적이 있지만 그때 만약 제가 멈췄다고 하면은 그때 저는 실패한 나로 남아 있었겠죠. 하지만 계속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큰 매출을 낼 수도 있었고 그래서 2020년도를 이렇게 힘들게 보냈지만 결국 이것도 버티고 나중에 봤을 때는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교훈이 되지 않을까. 일단 힘들어도 이걸 계속 유지할 수만 있으면 저는 살아날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힘든데 버티라는 말이 뭐 굉장히 조금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버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부분도 있긴 하잖아요. 맞아요. 버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거 코로나를 우리가 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다른 걸로 이제 수익을 만들 것을 찾은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있는 본업에서 이게 어쨌든 지금 안 되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라도 찾아서 네. 대표님한테는 그게 강연이라서 그걸 찾아서 그런 것들을 좀 해지시키려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대표님과 사석에서 예전에 만나 뵌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대표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그때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이 원래 중고나라 시작할 때 30만 원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다시 말씀이 내가 30만 원으로 지금까지 읽어놓은 건 대체 어떻게 한 거지? 30만 원 이만큼 했는데 또 못할 게 뭐 있지?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일했구나. 편하고 싶었구나. 30만 원으로 중고나라에서 잘 해서 자본을 만들어서 이제 쇼핑몰 창업하셨는데 그때 좀 잘 안 돼서 빚이 1억이 있었는데 그때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지만 그때 과거의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미래에 나아갈 힘을 얻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내가 뭔가 도전해서 이룬 것들이 있지만 더 나가다가 사실 또 실패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실패되면 뭔가 제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거기까지 얻은 내 경험치라든가 무언가 사실 내한테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또 더 많은 걸 이뤄서 대표님처럼 2019년에 매출액 80억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사실 작년에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 시기에 잘 버티고 어떻게 보면 또 올해 강연으로 이게 터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매출이 뭐 100억이 나올 수도 있는 네네네. 거고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언가 도전한다면 어딘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대표님 2014년에 쇼핑몰 창업해서 2020년까지 운영하시면서 매출을 80억 정도 만들어 보셨으니까 쇼핑몰 뭐 이거 창업하는 프로세스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쇼핑몰이라는 것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컴퓨터 하나면 창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먼저 무슨 아이템을 팔지,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 아이템을 팔지 그걸 정한 다음에 간단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고 통신판매업 신고증 신고하고 네. 바로 쇼핑몰을 오픈을 해서 디자인을 입히고 거기에다 결제 시스템을 넣고 이 아이템을 사진을 찍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쇼핑몰이 딱 완성이 돼 있어요. 엄청 간단해 보이죠? 들으면 뭐 너무 간단해 보이는데 그게 시작하면 어려울 것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시작은 당연히 어렵지만 이렇게 진짜 간편하게 오픈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집에서 오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김 작가님 이거 한 번만 사주세요.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하려면 이제 돈을 내고 홍보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아이템이 핫한 아이템들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잘 팔리는 아이템. 그럼 그 아이템을 더 잘 팔리게 해주면은 그때부터 쇼핑몰이 급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아이템이 터지고 또 하나의 아이템이 또 터지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쭉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이템 하나가 터지면 나머지도 같이 좀 많이 팔리나 봐요.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는 그러진 않는데 쇼핑몰에 이제 성공 공식이 있어요. 뭔데요? 그게 뭐냐면은 유입자 수 곱하기 전환율 곱하기 객단가거든요. 이거 엄청 간단한 얘기인데 첫 번째 유입자 수는 내 쇼핑몰에 들어오는 사람의 수, 그 다음에 전환율은 내 쇼핑몰에서 100명이 만약 샀다고 하면은 전환율이 1%라고 치면은 10,000명이 들어왔을 때 1%, 100명이 산 거거든요. 그리고 객단가는 한 명당 얼마를 구매하는지. 그래서 이 전환율과 객단가를 높이면은 성공을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10,000명이 왔는데 100명만 사면 9,900명이 나가는 거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100명이라도 더 잡아야겠다. 그러면은 내 매출이 2배 뛰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쇼핑몰의 신뢰도를 높여야 되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 상세 페이지 업그레이드, 쇼핑몰 신뢰도 높이기 이걸 작업을 하고 객단가 높이는 거는 하나 살 때 우리가 보면은 옷 살 때도 코디가 이렇게 쭈르륵 돼 있잖아요. 그럼 한 번에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항상 맨 위를 가보면 같이 코디한 아이템이 그렇게 있어요. 상세 페이지 상단에. 그럼 같이 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살만한 아이템들을 함께 구성을 해주면은 객단가를 훨씬 높일 수 있죠. 그럼 같은 사람이 오더라도 전환율을 2%로 높이고 객단가도 뭐 1.5배로 높이고 하면은 3배 수가 되거든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큰 결과를 만들어요, 나중에. 유입자 수는요? 유입자 수는 이제 광고를 해서 높이거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누구한테 줘가지고 이제 홍보를 하고 협찬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쇼핑몰도 뭐 잘한 방법을 고민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공식으로 친다면 진짜 단순하네요. 네, 맞습니다. 유입자 수, 그다음에 그 유입된 사람 중에서 일부 사는 사람들의 그 전환 비율,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는 객단가.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그 밑으로 요거 하나하나씩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것들만 하나씩 해결하면 그러면 엄청 쉬워요, 진짜로. 이게 그렇게 쉽지 않지만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좀 구분을 하면 네, 좀 잘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쇼핑몰 창업을 하면 좀 장단점은 뭐예요? 요즘 좀 많이 하잖아요. 엄청 많아졌어요. 특히 요즘 뭐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런 데서 많이들 하시는데 쇼핑몰의 장단점이라고 보면 첫 번째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집에서 창업 쉽게 할 수 있다. 나도 이제 그래서 월 100만 원씩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들 시작하시잖아요. 이게 무조건 장점 첫 번째고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쉽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쉽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쇼핑몰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물론 이건 계속하면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데 절대까지? 저는 거의 99%는 열심히만 본인이 똑똑하게 한다면? 네, 자기가 갈 길을 제대로 알고 가면 하는 방법 제대로 하면 네.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다. 네. 어떻게 유튜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근데 모든 것 사업이나 비즈니스들이 다 똑같다고 저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쉽게 접근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거고 만약 처음부터 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유튜브도 영상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올리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영상 퀄리티가 괜찮은 것들을 좀 본인 스스로 엄선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얘기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오프라인에 지금 패션 사업 하시는 거니까 오프라인 그 옷가게를 친다면 우리가 오프라인 만약에 50평짜리 그 옷가게를 차렸어요. 거기에 놔둘 수 있는 옷의 개수는 저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 생각하거든요. 거기 뭐 10,000벌을 놔둘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고객이 봐야 될 여백의 공간들이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온라인으로만 가져오면 10,000벌의 옷을 놔두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보고 괜찮아야 다른 옷들도 보고 하는 건데 이게 안 괜찮으면 다른 것들도 안 보는 건데 저는 유튜브 영상도 어떻게 보면 요 영상이 괜찮아야 다른 걸 보는 건데 많은 분들은 좀 어차피 이 공간 제한 없으니까 내가 올리고 싶은 거 다 올리면
근데 시청자 딱 한 명 이거 영상을 봤는데 별로야. 그럼 그 채널을 나가겠죠. 개판 되는 거죠, 이제. 이거 나가는 게 한마디로 말씀하신 전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네네네. 그럼 이 유입자 수랑 전환율 객단가 중에 그 우선순위대로 가야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전환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환율. 아무리 내 쇼핑몰에 한 명이 왔건 10명이 왔건 전환율이 높지 않으면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전환율이라는 것은 내 상품이 내 쇼핑몰이 좋아 보일 때 일어나는 거니까 이걸 내 쇼핑몰과 상품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유입자 수는 좀 돈이나 광고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아, 그럼요.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환율은 그게 안 되니까. 언니네 구두에서 이 전환율 높이기 위해서 좀 하는 방법, 비법 하나만 좀 푸고 하신다면? 상세 페이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요. 어떻게 하냐면은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쁜 신발이라는 힐을 올렸다고 쳐봐요. 예쁜 네. 힐이라고 할게요. 네. 예쁜 힐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사면서 후기를 남기잖아요. 후기에서 아, 이 힐 너무 폭신폭신해요. 그 뒤에는 그 한 후기에는 100명의 고객이 더 있는 거거든요. 그 같은 의견은 100명이 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모두 산다고 해서 의견 잘 안 남기죠? 네, 다 안 남기잖아요. 그래가지고 100명이 그럼 이걸 폭신폭신하다 생각을 하네. 그러면은 바로 상세 페이지에 업데이트 해주는 거예요. 이 고객님들이 폭신폭신하다고 느끼는 이 신발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또 여기다가 또 이런 후기가 올라와요. 이 힐 너무 폭신폭신하고 완전 편해요. 그러면은 이거 딴 사람도 이렇게 더 느끼네? 아예 그냥 상품명을 바꿔버려요. 폭신폭신한 편한 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상품을 살 때 이 제목하고 후기하고 일치하네. 일치하고 내가 샀을 때도 그거랑 일치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문을 내는 거죠. 야, 내가 여기서 폭신폭신하고 편한 힐을 샀는데 괜찮더라? 그러면 이름도 뭔가 와닿아요. 내용하고 또 일치하니까 또 사고 또 사고 그렇게 후기가 계속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안 좋은 후기로 이 신발 신기 너무 불편하다. 딱 달렸어요. 네. 마찬가지 이제 논리 적용하면 사실 실제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거잖아요. 네. 이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개선을 해줘야 돼요.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힐이 있으면은 발볼이 넓은 사람, 발볼이 좁은 사람, 발볼이 보통인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을 발볼 넓은 사람, 보통인 사람, 좁은 사람을 다 신겨봐요. 그래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딱 올려줘요. 발볼이 좁았을 때는 이랬습니다. 착화감이 이랬습니다. 발볼이 넓었을 때는 착화감이 이랬습니다. 발볼이 보통인 사람은 착화감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그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의 의문사항을 먼저 해결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할 수 있는 상품은 저는 세상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확률을 줄여주는 게, 의문을 줄여주는 게 이제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쇼핑몰에서 고객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느낌이 있네요. 네.